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 된 시간입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반찬은 어제 먹던 것 그대로입니다.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혼자입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명절에나 얼굴 봅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 듣고 끊깁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봅니다. 뭘 보는지도 모르고 봅니다. 시계를 보면 밤 9시입니다. 자야 할 시간입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만 보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됩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혼자 사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이 비슷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그 사람도 배우자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말이 통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또 누군가와 산다는 게 맞나? 하지만 외로움은 깊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으시면 하세요.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기로.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말벗이 생겨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간다고 하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데?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보다 나랑 있는 게 낫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친구라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만나지 마. 갑자기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나가면 나는 혼자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게 뭐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어느 날 연금이 나왔습니다. 통장을 내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관리하면 안 될까? 왜요? 당신은 돈 관리를 잘 못하잖아. 나는 그동안 혼자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끼리 투명하게 해야지. 내 통장인데 왜 투명하게 해야 합니까? 그럼 나는 뭐야?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싸우기 싫어서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렸는데 짜다고 했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만든 거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 요리는 맨날 이래. 그동안 맛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언제 그랬어? 나는 그냥 참았던 거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뒤 또 싸웠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안 했잖아. 기름기가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신 성격이 원래 이렇게 대충대충이야? 나는 대충 산 적이 없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이랬어? 그래서 혼자 된 거 아냐? 숨이 막혔습니다. 내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하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그걸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우네. 당신은 맨날 피해자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오빠가 예전에 나한테 무시했잖아.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있었어. 당신 집안 사람들은 다 그래. 우리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내 가족 욕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내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나요. 당신이 먼저 큰 소리 쳤잖아.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눈치를 봤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을 봤습니다. 연락처가 몇 개 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리했어. 왜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아. 내 전화인데 왜 지웠어요?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나 욕했을 거 아냐? 안 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로당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가려고 하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 왜요? 내가 몸이 안 좋아. 그럼 병원에 가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야지. 매번 핑계가 달랐습니다. 결국 나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요즘 왜 안 나와? 바빠서 그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옆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어. 약 먹으면 돼. 정말 아프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 예민한 거야.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은 특히 추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좀 와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없는데. 나는 찾아서 건넸습니다. 당신이 치웠잖아. 안 치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정말 안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매일 이래.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날아왔습니다. 몸을 피했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이게 동반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폭력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폭력이었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폭력이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을 먹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또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70 앞에서 이혼이라니.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엄마가 참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체면도 생각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 할머니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런 말들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 혼자 살 수 있을까? 집은 어떻게 하나? 이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버텼습니다. 참으면 나아질까?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까?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광고를 봤습니다. 여성 상담센터였습니다. 노년 여성 상담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외출한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상담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재혼한 것, 처음엔 좋았던 것, 그리고 지금 상황.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상담소에 한번 오시겠어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상담소는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폭언에 대해, 통제에 대해, 고립에 대해. 상담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가정폭력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가보라고 했습니다.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습니다. 혼자 사실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장부터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큰 용기였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서 다행이야. 친구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에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나는 이제 따로 살고 싶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변했습니다. 미쳤어?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살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사는 거야.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 때문에 삽니다.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통장. 그가 외출한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왔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지 지원으로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내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어디 아팠어? 그냥 좀 바빴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 돈이었습니다. 누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예민한 거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참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년에도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도 사랑이 아닙니다. 고립시키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존중입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70이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80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면, 당신이 두렵다면, 당신이 작아진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여성 긴급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도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외롭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지켜졌습니다. 당신도 지켜질